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도 책 리뷰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 컬처쇼크가 영화 리뷰 전문 채널로 바꿀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은 채널명을 무비쇼크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원래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종 책 소개도 해드리고, 또 연극이라든지 뮤지컬 같은 것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너무 공연계가 힘들어서 얼른 제가 어떤 작품을 소개해드리기는 좀 부담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책 리뷰가 좀 자주 올라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또 지난번에 나의 왼쪽 너의 오른쪽 보여드렸던 때처럼 이번에도 비슷하게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정말 영화 채널에 영화 광고는 안 들어오고 이렇게 책 광고만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번 책은요, 다산 책방에서 나온 불타는 소녀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거 책을 제공해 주시고, 또 이제 소정의 제작비를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자, 일단 이 불타는 소녀들은 그 CJ 튜더라는 작가의 작품인데, CJ 튜더는 저도 사실 잘 모르고 있었던 작가였어요. 저도 요즘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런 신인 작가들의 글을 잘 보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CJ 튜더는 영국 사람이고요. 데뷔작이 초크맨이라는 작품입니다. 초크맨이 나오고 나서 2주 만에 26개 나라의 판권이 나갔다고 해요. 그 정도로 좀 주목을 받았던 그런 작가였던 것 같고요. 그 이후로 애니가 돌아왔다랑 The Other People, 이렇게 두 권의 책이 더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장르 소설, 이런 어떤 스티븐 킹스러운 그런 소설을 쓰는 작가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나온 이 The Burning Girls, 불타는 소녀들은 2021년 타임스가 선정한 최고의 범죄 소설로도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이 CJ 튜더의 소설을 처음 접했는데, 이걸 보고 나서 느낀 거는 스티븐 킹이 가지고 있는 음울한 분위기와는 또 사뭇 다른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작품이었습니다. 읽어보고서 제일 많이 생각했던 거는 좀 영화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자, 불타는 소녀들, 이 작품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리뷰로 전달해 드릴 만한 포인트는 한 4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흡인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사실 533페이지 정도 되는 걸로 보이는데, 530페이지나 되는 소설을 한숨에 읽기는 좀 어렵잖아요. 이거 읽는 데만 해도 제가 시간을 세보니까 4시간 50분, 거의 5시간 정도 걸렸는데, 이거를 밤에 잡아서 다음날 새벽까지 쭉 읽었습니다. 이거를 한 번 잡고서 놓지 못할 정도로 흡인력이 있는 그런 작품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흡인력이 있었냐면, 일단 묘사 자체가 좋습니다. 제일 첫 부분부터 저는 사실 되게 이거 진짜 너무 재밌는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게, 이 3인칭에서 진행되는 이 묘사들과, 그리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기울임체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처음에 이 작은 집에 올라가는 이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묻죠.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걸 물어보면서 올라가요. 그 올라가면서 이 사람이 느끼는 건 이 집안에 악마가 있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 침대를 보면 그 침실에 있는 여러 가지의 도구들, 그 도구들을 하나하나 묘사해요. 그게 다 엑소시즘에 사용하는, 구마의식에 사용하는 도구들이거든요. 그 도구들이 이렇게 놓여 있고, 그 상황, 어떻게 보면은 살인 현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묘사하는 것만 봐도 이걸 정신을 못 차리고 읽게 될 정도로 정말 생생한 묘사가 좀 돋보여요. 그리고 묘사가 좀 많은 소설인데, 제가 오늘 묘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설명이라든지 상황 묘사, 그 다음에 배경 묘사,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작품인데도 불필요한 부분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독성이 생기는 거죠. 저는 2번, 3번 나눠 읽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한 번에 끝까지 읽게 됐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장르 소설의 오락성을 중시하는 분들이라면 불타는 소녀들은 되게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잠깐 제가 언급했는데 서술 트릭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작품은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서술 트릭이 있는 작품입니다. 그렇다고 뭐 본격적인 서술 트릭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술 트릭이 있으려면 벚꽃 지는 계절에 그대를 그리워하네였나? 그런 일본 소설이 있어요. 그 작품이 아주 대표적인 서술 트릭입니다. 중간까지, 마지막 결말까지 읽기 전에는 절대로 그 단서를 찾기가 쉽지 않은, 누구나 다 속게 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도 그거 보면서 감쪽같이 속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그 정도의 서술 트릭은 아니지만 분명한 반전이 있습니다. 요거를 설명해 드리면 재미가 없겠죠. 아무튼 저도 보면서, 물론 저는 좀 나름대로 눈치가 빠른 편이기 때문에 단서를 보면서 몇 가지 예상한 거는 들어맞긴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 부분에서는 저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보다가 결말까지 읽었을 때 뒤통수를 맞게 되는 그런 작품이 불타는 소녀들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작품이 굉장히 깊은 심리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심리,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성, 이런 것들을 파헤치는 작품이다 보니까 읽는 내내 되게 깊게 몰입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밌다는 거죠. 네, 불타는 소녀들은 일단 재밌습니다. 어떤 게 재밌냐면 일단 다루는 소재가 재밌고요. 그리고 나오는 상황들이 되게 재밌어요. 유령이라든지 뭐 악마, 살인, 뭐 이런 여러 요소들이 쭉 나오고, 또 이제 오컬트가 메인이 되는 작품은 아니지만 그 종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또 주인공의 직업 자체가 신부이기 때문에 사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내용에 빠질 수가 없죠. 이런 어떤 소재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밌게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매력 때문에 불타는 소녀들은 정말 좋은 소설이었다. 소설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인공이 잭이라는 신부입니다. 사제고요. 그 사제가 아주 작은 마을, 서식스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에 이제 부임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쫓겨나듯이 부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딸이 있어요. 딸은 플로라는 이름인데, 플로와 함께 이 마을로 옵니다. 근데 이 마을을 오면서 처음으로 반기는 게 뭐냐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유령? 귀신?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존재들이 이들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작품에도 나오지만 어떤 거냐면, 서식스의 채플 크로프트. 네, 여기에서 사라진 아이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 뭐부터 말씀드려야 되냐면, 이 지역이 사실은 옛날에 그 메리 1세 때 신교 탄압을 진행했었어요. 신교에 대한 박해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16세기 중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신교 박해가 있었을 때 이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8명이 산채로 태워졌다 그래요. 그 중에 2명은 미성년자 소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닝걸스라는 게 이 사실은 그 2명의 소녀의 인형을 태우는 이런 의식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1990년에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1990년이면 30년 전이죠. 30년 전에 이 마을에서 일어났던 작은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크로포트의 집에서 메리와 조이라는 2명의 소녀가 있었는데, 그 2명의 소녀가 실종된 사건이에요. 그 실종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 얘기가 나오고 나서 이제 잭이 이 마을에 도착을 하는 거죠. 이 마을에 도착해서 이제 부임하기 직전에 적응하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게 돼요. 대표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플로가 이제 거기 가면 이상한 환영들을 보게 돼요. 돼지 피를 뒤집어 쓴 소녀라든지 뭐 이상한 환영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플로는 15살, 아직 한창 사춘기 소녀인데, 거기서 이제 남자애를 만나게 돼요. 리글리라는 이름의 남자인데, 걔랑 이제 연애를 합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뭐 사람도 없는 데로 이렇게 가서 좀 애정 행각을 하려고 하다가 문득 우물 속에 있는 시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엄격히 말하면 시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우물 속에 빠져있는 매트리스라고 해야겠죠. 침대 매트리스인데, 사체가 거기에 너무 놓여 있다 보니까 매트리스가 사체를 흡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녹아내려서 매트리스에 그냥 사람 자국이 남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잭은 이 마을에 있었던 성당의 전임 신부님이 목을 매달고 자살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런 사건들을 알게 되면서 점차
이야기는 중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요 이상 설명하면은 이게 범죄소설 특성상 더는 설명하기 어려운데, 제가 말한 주요 인물들 중에서 또 설명하지 않은 또 하나의 주요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칭으로 진행되는 이야기인데 시점을 바꿔가면서 나오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잭, 그러니까 여기로 부임하게 된 신부, 사제인 잭은 성별이 여성이에요. 플로의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거 보다가 뭐지, 이거 번역 실수 아닌가? 잭이 어떻게 여자일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카톨릭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영국의 국교 성공회죠. 네, 성공회가 배경이기 때문에 성공회에서는 여자가 사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자가 신부가 될 수 있고, 또 성공회에서는 신부나 사제도 결혼을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기사를 찾아보니까 얼마 전에는 영국 성공회에서 여성이 주교가 될 수 있느냐, 최초의 여성 주교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아니다, 이거는 전통상 여성은 절대 주교가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버티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여성 주교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런 입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회가 배경이기 때문에 여성이 신부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잭이라는 신부는 되게 신부답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는 거,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과거 메리 때 죽임을 당했던 2명의 소녀, 그리고 30년 전에 실종된 2명의 소녀, 그리고 매트리스에서 발견된 흡수돼 버린 사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게 돼요. 정말 놀랄만한 반전이 숨겨있는 작품이 바로 불타는 소녀들입니다. 네, 저는 이 불타는 소녀들 보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거는, 이 작품은 영화로 나오면 대박 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어떻게 영화로 만들어야 될까, 잭 역할은 누가 해야 될까, 캐스팅을 상상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좀 흡인력이 있고 머릿속에 이 장면이 그려지는 소설이에요. 묘사가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저택의 묘사라든지 혹은 그 공간에 대한 묘사, 소품들, 사람들, 그리고 그가 바라보는 어떤 시선, 이런 게 굉장히 생생하게, 굉장히 섬세하게 되어 있어서 보는 내내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러니까 인물이 보는 시야를 내가 공유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참 영화로 나오면 대박 날 것 같은 그런 시각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소설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보고 나면은 정말 좀 짜릿할 것 같아요. 이 소설은 제가 아무리 봐도 재밌는 그런 작품입니다. 재미가 없을 수가 없는 그런 소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불타는 소녀들, 범죄 소설이기도 하고요, 또 반전이 아주 강력한 그런 소설이기도 하고, 또 아주 손을 뗄 수 없는 재미를 갖고 있는 스릴러 소설이기도 합니다. 헤이 튜더의 장편 소설이고요. 불타는 소녀들, 나온 지 얼마 안 된 신작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계속 요즘 신작만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가장 잘 소개해드릴 수 있는 거는 역시 고전이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고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